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복TV 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7번째 남았어요. 아, 네, 그러게요.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기후위기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후위기 얘기를 다뤄볼 텐데, 구체적으로 우리 인천에서 영흥 화력발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기후위기와 영흥 석탄 화력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 편을 다시 보셔도 되지만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소개를 안 드렸군요. 네, 저는 김 국장이고요. 이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상업지원대에서 전환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의 그 정책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완기입니다. 네, 뉴페이스십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어렵게 오셨습니다. 네, 아유. 네, 요약 좀 지난 방송에 대해서 간단히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지난 방송이 저희가 영흥석탄 화력 왜 조기 폐쇄해야 되냐는 내용이었는데, 짧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때 송도에서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IPCC 특별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제 산업화 대비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내로 상승하는 걸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계속 나오는 보고서들이 그때 예상했던 게 2050년 정도라고 했을 때 한 10년 정도 더 앞당겨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가장 최근에는 5년 안에 될 가능성이 50%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천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50%를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영흥석탄 화력이 조기 폐쇄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인천으로만 놓고 보면 인천의 전력 생산량은 이미 241%고, 인천의 영흥석탄 화력 말고 서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LNG 복합 화력이 있는데, 인천에 필요한 에너지 전기들은 이미 서구에 있는 복합 화력에서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흥에서 생산하는 전부가 지금 서울과 경기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좀 각각의 지자체마다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할 수 있는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수도권 탄소 중립 위원회나 연석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캠페인도 하고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전기를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영흥 화력 발전이 인천 외에도 많은 이제 전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화력 발전이 당장 조기 폐쇄되면 어떻게 대안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사실은 그 문제보다도 좀 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이제 그 석탄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 계시고, 그 발전소의 주변에 이제 지역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도 계세요. 그래서 그 영흥석탄 발전소의 직간접 노동자 수가 한 1,700명 정도. 많으시네요. 간접은 한 1,000명. 그다음에 직접은 한 직접이? 70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흥면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6,4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딱 문 닫아버리면 이제 그분들 이제 생계가 이제 어려우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불가피하게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아무도 이제 누구도 피해받지 않도록 정의롭게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작년에 그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법 안에 이렇게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고용 상황이 이제 불안해지거나 어려운 지역에는, 그런 또 예상이 되는 지역에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를 제정할 수 있게.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면 이제 또 이제 정의로운 전환 지원 센터도 이제 세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노동자분들과 주민들이 동의하는 정의로운 정책을 제시하면서 석탄 발전 폐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석탄 발전이 문이 닫고
받고 나면 그 이제 적응기는 어떻게 하냐.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사실 말씀하셨어요. 그 LNG 복합 네네. 이미 충분한 LNG 복합이 있기 때문에 현재 30%의 가동률을 한 80%까지 80%. 올리면 석탄 발전이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석탄 발전이 쓰고 있는 전기는 대부분 이제 경기도 이제 수도권에서 쓰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충분한 네. LNG 복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좀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있죠. 서울은 이제 지난번에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서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어쩌면 그런 상황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근데 사실 LNG 복합으로는 탄소 중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지금 LNG 가격도 전쟁 이후에 엄청 올라가고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그럼 이 LNG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사실 인천 앞바다에 추진하고 있는 그 해상 풍력이 한 3.6기가 정도 돼요. 그리고 인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계산법으로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얼마가 필요한가 네. 그래서 봤더니 태양광이 한 9기가 9기가. 예 그리고 이제 풍력이 한 6기가 정도면은 네. 이제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9기가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시니까 이게 네. 저희가 요즘 가정용 태양광 패널 많이 하잖아요. 예, 3kW인데 그런 걸로 하면 몇 가구 정도가 해야 9기가가 되는 걸까요? 이게 3kW니까 3kW도 집에서 하면 꽤나 큰 용량 아닌가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냉장고 하나 정도 돌리는. 아 그래요? 네. 냉장고 하나 정도 돌릴 수 있는 정도요. 네네네. 그 정도가 가정용. 예, 그거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네, 네. 나중에 지금 계산하려면 좀 계산해서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죠. 자료화면으로 네,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 조기 폐쇄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지금 알게 됐습니다. 노동자분들에 대한 네네. 문제, 지역 경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국에 만약에 LNG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도 어찌됐건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수 재생에너지로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장기적인 계획도 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게 지금 3.6기가와트 해상 풍력 논의되는 것이 민간 주도예요. 네네네. 남동 발전이 한 600메가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공공 주도로 가야 된다. 시민 시민들하고 참여를 그다음에 이제 확보. 마을 협동조합이라는 지역의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는. 근데 그걸 하려면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에너지 네. 공사가 필요합니다. 네, 에너지 공사. 인천에는 그러니까 서울에는 서울 에너지 공사가 있고 제주도에도 제주 에너지 네. 공사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공사가 공공 주도로 해서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이제 주민들하고의 그런 수용성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 나가면서 거기에 시민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공사를 통해서 해상 풍력이라든지 대규모 지금 인천에는 할 만한 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매립지가 하면은 그렇죠. 매립하고 난 그 위가 다 그렇죠. 검토거든요. 네. 거기는 한 100메가 정도 이상 할 수가 있고요. 100메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경인 고속도로, 고속도로하고 인천대로가 있잖아요. 거기 지하하고 나면은 뭐 그 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 그리고 그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다가 또 태양광을 더 켜고 위에서. 하면 거기도 한 100메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 영종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지금 쭉 한 바퀴 돌게끔 돼 있잖아요. 순환도로. 네. 그럼 그 위에다가 또 태양광 올리면 또 그것도 한 몇십 메가 정도는 올라가고요. 그래서 할 것은 많아요. 네. 할 것은 많은데 지금 현재는 아직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의지만 가지고 같이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면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 재생에너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아리백 문제가 아리백.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다 아리백 선언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부품 업체들, 하청 업체들한테는 너네들도 이제 아리백 해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제도가 없어서 국내 기업들이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들이 아리백 선언을 했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아리백에는 사실 원전이라든지 수소연료든지는 포함이 안 돼요. 순수하게 태양광 풍력, 재생만. 이게 재생에너지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탄소세 논의도 지금 막 유럽연합이나 미국은 예, 하고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더 피해를 보는 수출주도 경제에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뭐 산업 구조가 바뀌거나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만 이제 보통 보여지는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실천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총 에너지에서 사실 전력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석유와 가스를 직접 사용하고 있어요. 자동차 대표적인 것이, 그 다음에 우리 취사할 때 가스, 네. 난방도 가스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탄소 중립이라는 건 뭐냐면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교통, 이동 수단의 그 전원으로 써야 되는 거고, 취사할 때도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취사도 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로 난방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집마다 다 이런 뭐 태양광이 사실은 필요하죠. 근데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태양열도 있고 그다음 지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뭐 소수력도 있고요. 그다음 뭐 소규모 풍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전기화해서 전기화한 걸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한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재까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태양광에서는 미니 태양광이 있고 그다음 주택 지원 사업이 있고 건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연중 계속 언제든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지원 사업이라든지 건물 지원 사업은 기간이 지금 딱 신청하는 기간인데, 주택 지원 사업은 선착순 마감이 예산이 생각보다 예, 예. 많이 요즘에 예. 그다음 건물을 갖고 이제 상가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건물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심사를 봐가지고 심의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활용하시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수요가 많잖아요. 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정부에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죠. 늘리겠죠. 그래서 과거 사실은 에너정책과에서 미니 태양광을 좀 줄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설치하는 적다고 봤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 뭔가 그 안에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풀고 나니까 지금 신청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작년에 2억인데 올해 3억으로 3억으로 1억 늘렸죠. 예, 늘렸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300가구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인천 전체. 네, 전체가 지금 많이 늘렸다고 뭐 퍼센트로 따지면 뭐 한 30-40% 늘린 건데 가구 수로 따지면 300가구밖에 안 되니까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천 인구를 30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그러면 가구 수라면 100만 가구가 될 거고, 뭐 한 17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1인 가구가 많아져서. 그러면 170만 거기에서 가구 중에 10%만 300 한다 가구가. 하더라도 뭐 그러면 그렇죠. 17만 네, 네, 그렇죠. 가구잖아요. 네, 근데 300가구씩 하면은 이런 택도 네, 없는 거죠. 택도 예, 없죠. 예. 많이 늘려야겠는데 네. 17가구 중에 전폭- 10%라도 하려면 인천시가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너무 관점이 과거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3-4%대 재생에너지 비율인데 이걸 2030년이 돼도 한 10%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어찌됐건 이런 정책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인천에너지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인천시장의 후보들이 이런 기후 관련한 네. 공약들을 낸 게 있나요? 네, 지금 인천시에 4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5대 공약을 다 발표했고, 네. 이게 선관위 정책 공약 알림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유정복 후보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관련해서 공약을 좀 제출했습니다. 강남춘 후보가 이제 1, 2호기를 30년까지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랑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공사 설립하겠다. 들어갔군요. 그리고 이정미 후보가 전면 폐쇄하겠다. 30년까지 전면 폐쇄하고 이제 에너지공사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 보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제 김한별 후보도 전면 폐지하고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로드맵을 좀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을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관련한 공약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천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IPCC가 최근에 낸 보고서에도 지금 소비를 줄이는 것,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 2050년까지 한 40에서 최대 70%까지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최근에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는데 좀 화두가 가 있지만 한켠에서는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소비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 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가꿀 거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인천 평화복지연대도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서 좀 이제 소등 행사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한 시간 동안 소등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인증샷을 모으는 캠페인을 좀 네.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좀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영화력 조기 폐쇄를 알리고 어쨌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연말이면 이제 10차 전력 수급 계획이 나오거든요. 이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꼭 영화력 조기 폐쇄 문제가 담길 수 있게 좀 시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내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고 경각심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아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좀 주변에도 알리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어떤 기후위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파리시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총 에너지 그래서 50% 절반 이상 줄인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근데 진짜 지금 보면은 되게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등을 켜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마트 있잖아요. 대형 마트 같은 경우 휴무일 이제 모르고 가서 이제 보면 그 내부는 다 등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날 휴일인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영업 종료를 무슨 9시에 하신다든지 8시에 하시는 그런 데도 많고 뭐 약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동산 뭐 이렇게 간판은 다 켜있죠. 네. 이제 아예 켜놓고 하더라고요. 네. 편하게. 광고 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실지. 저는 그런 것만 이렇게 꺼도 어느 정도는 진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길 가다 그러고 보면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네. 그런 실천들이 쌓여서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혹시 더 하실 말씀? 네. 없습니다. 없으시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